먼저 이런 좋은 심포지움에 제가 이렇게 특별한 내용도 없을 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40분 정도를 제가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부담 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까 우리 김정익 교수님이 전자산업 이런 거 보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 중에서 이 정보전자 소재, 정보전자 산업이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뭐 이렇게 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략이 했는데 이게 너무 거창한 거고요. 우리 정보전자 소재의 산업의 이제 간략한 현황하고 그 발전 방향이라 할까요? 그런 거를 LG화학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발전 전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LG화학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걸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산업 환경부터 해서 제가 오늘 주로 정보전자 소재에 들어가는 그 소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기술적인 특성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LG화학 사례를 통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화학산업 환경 변화를 이제 한 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 부분은 일부 그 산자부 10대 앞으로 미래유망 산업인가요? 거기에서 제가 좀 일부 인용을 하고 고친 건데요. 일단 잘 아시는 대로 디지털 환경이 가속화되고 기술이 스탠드얼론 형태에서 기술적 품종이 활발한 산업 구조로 이제 변화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전통적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 소교학이 각각의 산업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산업들이 이종 산업 간의 퓨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부품 소재라든지 바이오칩이라든지 솔라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통적인 스탠드얼론 산업의 퓨전으로서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미래 기술의 이제 6가지 그 ITBT, NTETS, CT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화공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주로 살펴보면 ITBT, NTET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를 이제 주도할 그 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의 그 산업 구조는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1등이 모든 그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간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조금 품질이 안 좋아도 이렇게 싸게 팔면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점점 1등이 모든 시장을 석권하는 그런 형태로 그런 산업 구조를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환경과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관심이 이제 증대되기 때문에 바이오칩 같은 것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정보전자 소재 한번 시장을 보겠습니다. 크게 한 8개 분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세마이컨덕터, 디스플레이, LCD, PDP, CRT, OLED, OLED는 오게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UV 발광제이죠. UV EL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토너, 잉크젯을 얘기하는 리프로그래픽스, 배터리, 퓨얼셀, 커패시터 같은 에너지 스토리지 관련된 에너지 제너레이션 퓨얼 스토리지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옵티컬 디스크와 같은 스토리지, 데이터 스토리지, 그 다음에 옵토 일렉트로닉스, 그 다음에 MEMS 디바이스라든지 커넥터 U, 유모티어 이런 정도로 이제 8개가 대별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시장 성장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5년경에 전체 시장이 미니멈 100조 이상입니다. 이런 시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시장 규모를 좀 더 숫자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시장으로는 2005년에 75조가 되고 이제 이 디스플레이는 이제 다른 그 분야와는 달리 소재 비중이 그 디바이스에서 차지할 소재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40에서 45%에서 2005년에 이쪽만 해도 22조 정도 부품 소재 시장.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LCD가 이제 모니터를 대체하고 심지어 이제 TV도 기존의 CRT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막강한 그 신장을 보이고 있고, 벽걸이 TV라고 불려지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PDP하고 차세대 얼티밋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6기 LED의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분야에서는 기존의 1차 전지, 다시 말해서 한 번 쓰고 버리던 그런 전지에서 한 번 쓰고 다시 쓰는 리튬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이제 굉장히 커져서 2005년 10조 원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 2차 전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3C 시장, 캠코더, 컴퓨터, 그 다음에 셀폰, 이런 시장만 해도 이렇지만은 앞으로 자동차에 그 2차 전지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쪽으로 가면 이 시장은 수백 조 이상일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소재 시장의 성장 속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소재가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 소재는 상대적으로 적게 쓰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그렇게 이제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프로그래픽스 분야에서는 이제 칼라 제품 같은 것이 급신장을 하죠. 그 칼라 프린터, 칼라 잉크젯은 칼라가 될지 모르지만 레이저젯도 전부 다 이제 칼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분야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주로 관심 있게 보는 분야라서 이렇게 네 가지 분야만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의 키워드로 정보전자 소재의 개발과 내지는 정보전자 그 산업의 기술 동향을 보면은 이제 빠른 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댄서, 기술의 데이터 스토리지라든지 이런데 고밀도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한다든지 이런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점점 레졸루션이 좋아지는 파인, 그 다음에 흑백에서 컬러를 많이 쓰는 컬러의 방향으로 이런 기기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의 특성을 한번 몇 가지 갖고 살펴보면, 제품의 측면에서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작죠. 여러분 요즘 휴대폰은 거짓말 조금 해서 한 3달에 하나씩 바뀌나요?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없어서 한 2년에 한 번씩 바꾸지만. 그 다음에 엄격한 제품 신뢰성. 반도체 선 하나만 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요. 그 다음에 품종이 많죠. 기술적인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술이 바뀌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가지 기술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이 퓨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의 측면에서 이제 소재를 개발할 때 소재하는 사람만의 힘으로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반드시 이 디바이스 메이커하고 또는 칩 메이커하고의 파트너십이 소재 개발의 소재 개발의 아주 키 석세스 팩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반도체 소재는 그 라인에 흘려봐야 되고, LCD를 만드는 부품이면 LCD를 실제로 만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우리가 소재 메이커가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건 반드시 그런 업체에 가서 협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업의 측면에서는 성장률이 높고 시장 선점 시 고수익이 확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전자 소재는 그 산업 기기를 만드는 데만 이제 접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좀 나빠도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1등이 그냥 전 그 시장을 석권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보전자 산업, 전자산업이라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윤리과 나오고 전기전자과 나오고 기계과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산업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많이 간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 화학이라든지 화공이라든지 소재를 만드는 사람들의 시대가 이제 막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 더욱더 그것이 심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그런 전자산업 기기들이 누가 더 디자인을 잘하느냐, 회로 설계를 잘하느냐, 이런 것이 제품의 성능을 결정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디자인의 한계는 없다라는 거죠. 제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디자인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디자인을 소화할 수 있는 그 디바이스에서의 소재 또는 부품이 없다라는 것.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재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전기전자 산업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소재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그 소재의 성능에 따라서 바로 기기의 성능이 이제 좌우되는 그런 시기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그 소재를 할 수 있는 화학, 화공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시대가 왔습니다. 자금의 그 학생들이 이제 화공과를 잘 안 온다는 소식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건 정말 그 학생들이 매우 실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후배나 혹시 아드님이나 손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뒤에 화학과 화공과 갈 때가 왔다라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말씀 그 두 번째 거 중요한 건 기존의 금속 무기 소재가 고분자 유기 소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하던 거를 오르게닉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제 이런 시대가 됐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5 내지 10년 내에 보시게 될 이 두루마리 디스플레이 그게 나오게 이제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성공하려면은 그 소재를 만드는 사람이 성공해야지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 시장을 그 네 가지 분야에서 시장을 좀 봤는데 간단하게 기술 동향하고 거기에 어떤 재료들이 쓰이는지를 한번 쭉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뭐 리튬 이온 그 2차 전지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포터블 전자디바이스용으로 쓰이고 용량을 계속 높여서 오래 쓸 수 있게 가볍게 얇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한편 이제 전기 자동차 또는 이런 그 전기 자전거 이런 용으로 대형 산업용 전지 개발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항상 되는 건 이제 값이 싸야 되고 특히 이제 전지 같은 거는 이제 안전해야 됩니다. 그 리튬 이온 전지의 경우에는 안전해야 되는데 어떤 데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이제 전지를 만들어서 이 위험성 테스트 할 때 이 못으로 이렇게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못으로 이 배터리를 이렇게 그 구멍을 뚫는답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또 그거보다 정신이 안 좋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건 그 개들이 배터리가 떨어진 걸 이렇게 깨물었을 때 그 배터리에 폭발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안전한 거 이런 것이 하나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감으로써 쉐입이 단순한 그 원통형이라든가 이런 단순 사각형에서 굉장히 다양한 쉐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시 애플리케이션에서 순전한 전기 자동차 가기 전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자동차가 휘발유하고 배터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의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갈 경우에 그 시장은 뭐 무지막지한 형태로 있습니다. 리튬 이 아이언 배터리의 그 소재를 보면 이제 그 이노게닉 머티리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노게닉 머티리얼이 뭐 이제 캔 같은 게 알루미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극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제 폴리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멤브레인 같은 것들이 사용되고 전해액 그런 것들이 있고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성능은 그 각종 전극 재료의 포뮬레이션이라든지 전해액의 포뮬레이션 그 다음에 소재 모디피케이션하고 기본적으로 전지는 일렉트로 케미스트리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인터페이스 전극 그쪽에서 인터페이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정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오늘의 이동 현상과 다 관련있는 리얼러지, 코팅, 베큐um 테크놀로지, 레이저 웨브 이런 공정들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지하면은 단순히 이것도 뭔가 전자하는 회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화학회사, 화공회사가 해야 될 대표적인 그런 물건입니다.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가운데에 멤브레인이 있고 폴리머 멤브레인이 있고 좌우에 양극응극이 있고 그 사이에 전해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전해액이 있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극에는 이렇게 리튬 망간 옥사이드 같은 무기 물질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 콕스 등이 사용되고 그 전해질로는 리튬 솔트라든지 사이클릭 카보네이트 또는 리니어 카보네이트 같은 게 사용되고 그 세퍼레이터 멤브레인으로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또는 그들의 조합품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도 보면은
이노게닉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오게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 소재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피처 사이즈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라인 스페이싱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0.13 마이크론이다, 0.2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DRAM 기준으로 볼 때 이런 피처 사이즈를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메모리도 있지만 이 프로세싱 칩 같은 난 메모리 그 칩 같은데 보면 이 데이터 프로세싱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과거에 반도체 배선 재료는 알루미늄이었는데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알루미늄의 배선 재료의 저항이 상당히 작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높아야 되는데 그 알루미늄을 커퍼로 바꾼 게 소위 말해서 커퍼칩이죠. 그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커퍼로 바뀐 거고 또한 그 커퍼로 바뀌면서 또 라인 스페이싱이 좁아지면서 이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 물질이 필요한데 그런 절연 물질도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니까 배선 사이가 훨씬 더 절연성이 좋은 다시 말해서 카패시탄스가 큰 이런 것들이 더 낮은 그런 것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금속 배선의 저항과 그때의 절연 물질의 요 R과 C의 프로덕트 곱이 디바이스 스피드에 역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알루미늄이 이제 카파로 바뀌는 IBM에서 몇 년 전에 이제 개발해서 발표해서 일부 사용되고 있는 카파 칩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이제 절연 물질도 지금 현재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든지 플로리네이티드 옥사이드 같은 거 사용됐던 것이 점점 절연성이 더 좋은 로우 다이렉트릭 머티리얼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게 돼서 심지어는 한 2007년 정도에는 현존하는 절연 물질을 이용할 수가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절연 물질의 그 절연성을 매우 좋게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가 가장 절연성이 좋은 물질이니까 그 절연 물질 속에다가 2-3나노미터 사이즈의 공기 구멍을 집어넣는 소위 말해서 포러스 그런 스트럭처를 갖는 그리고 그 포화의 볼륨이 40-50% 되는 이런 초절연 물질을 지금 개발하는데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도 보면 이제 웨이퍼는 이제 이노게닉 재료죠. 패키징 머티리얼 이거는 에폭시입니다. 에폭시하고 이제 실리카가 한 7-80% 들어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EPM 일렉트로 패키징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진해 보면 이 몸종아리 시커먼 거 그게 이제 에폭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배선을 하기 위해서 감광제 포로리지스트인데 이건 아크릴계 폴리마인 경우가 있고 절연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게너 실리케이트 계통의 물질이 현재 이제 강력한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로를 여러 층을 쌓게 되는데요. 그 조그만 크기에서 다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서 회로를 여러 층을 쌓을 때 층과 층 사이에 그 평탄하게 이제 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층을 쌓아야 되니까 거기 이렇게 케미칼 미케니컬 폴싱하는 재료가 이제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연마제하고 폴리마 디스포전과 하고 이제 케미칼들이 들어있는 그런 케미칼 미케니컬 폴리싱 슬러리 같은 것을 사용되고 그 다음에 각종 가스나 솔벤트와 같은 프로세스 케미칼들이 이제 사용됩니다. 사실 반도체 공정도 이게 완전히 우리 이동현상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그 반도체 쪽도 커버하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여러분과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다음은 이제 디지털 이미징 그 재료입니다. 토너입니다. 여러분 복사기 이렇게 이제 여기 안 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텐데요. 요걸 이제 그 복사기를 크로스 섹션을 내서 50도로 한번 그려보는데 이 빨간 게 토너입니다. 토너가 어떻게 종이에 이렇게 복사가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복사기 안에 이렇게 드럼이라고 이런 이렇게 길쭉한 봉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 드럼의 표면이 이게 소위 말해서 포토 컨덕티브 드럼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쪼여지면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생기는 이 서킷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드럼 표면에 맨 처음에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럼 표면에 여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차지를 전 그 면적에 이렇게 차지를 해놓으면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차지를 띄게 되는데 여러분 복사기 한번 싹 돌리면은 불이 한번 싹 지나가지고 번쩍합니다. 우리가 복사하는 물질을 놓고 종이를 놓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옵티컬리 이제 미러
거기에 거울이 다 있어서 그 빛이 전달이 돼서 이 드럼 표면으로 우리가 복사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반대되는 쪽은 다 이쪽으로 와서 빛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시커먼 데는 빛이 안 가는 거죠. 흡수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A자를 복사하려고 그랬다면 A자를 제한 나머지 곳에 빛이 비치니까 거기에 있던 전하가 싹 지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빛을 받으면 전기를 통하니까 거기에 전하가 붙어 있다가 전기가 통하면서 그 부분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A라고 하는 글씨가 이렇게 전하를 띠는 레이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 차지를 띤 토너가 들어와서 달라붙는 겁니다. 이 드럼 표면에. 달라붙고 오다가 밑에 종이가 들어가서 이 종이 쪽으로 이 토너를 옮겨올 때 여기에 있는 전하보다 더 큰 전하로 잡아당기면 소위 말해서 종이 쪽으로 이미지가 트랜스퍼가 일어납니다. 그럼 더 쭉 지나가다가 이제 종이의 토너가 한 7, 8마이크론, 10마이크론 정도의 검은 파우더인데 그게 그 상태에서 일렉트로스테이크까지 종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핫 롤로 열을 가해서 그 토너 속에 들어있는 폴리머를 녹여주는 겁니다. 녹여서 종이에 붙여주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픽싱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오늘 아마 또 뒤에서 우리 이창순 박사가 얘기할 거고요. 요게 관련된 뇌알러지.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뇌알러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아마 오늘 설명하려고. 여기에 그 드럼에 나와 있던 이 전하는 이제 일부 붙어있던 그 잔존하는 토너를 긁어내고 다시 빛을 쪼이면 이게 싹 이미지가 없어지죠. 이 이미지가 없어지고 다시 차징을 하면 이제 전체 이미지가 됐다가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제 복사가 됩니다. 토너의 모양이 이런 고구마같이 생긴 이런 랜덤형이고 최근에는 이렇게 아주 스피어로 나오는 좀 토너들이 있습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과 특성이 좀 틀리긴 한데요. 오늘 다 커버하기 그렇고 구성 성분을 보면 이 토너의 표면에 외천 파우더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토너의 파우더의 플로우빌리티, 드라이 파우더의 플로우빌리티를 그 다음에 표면의 차지 특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메탈 옥사이드라든지 스테아레이트라든지 에어로실 같은 실리카 같은 이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이 안에 이 토너에 여러분이 보통 보는데 흑백 토너 시커먼 거는 그 안에 이루어진 구성 성분이 연탄재가 아니고 적게는 50%, 많게는 95%의 폴리머 수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따가서 아까 종이 위에 픽싱 될 때 그 토너의 멜트 레올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이제 이 바인더 브레진이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대전 특성, 점착 특성, 토너 분쇄성. 이 토너를 이렇게 만들 때 압출기 같은 데 넣어갖고 모든 성분을 빼낸 다음에 이걸 눌러서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해서 10에서, 작은 건 7에서 한 12마이크론 사이로 이렇게 분쇄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 동그란 건 아예 그 수지를 중합할 때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왁스도 사용되는데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왁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픽싱할 때 나중에 이제 다시 핫돌에 붙지 마라 뭐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파전 전환 이제 전화를 이 입자 하나마다 전화를 띄니까 이 전화 컨트롤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은 이제 일반적으로 카본 블랙하고 마그네타이트가 사용되지만 이제 풀 칼라의 경우는 팔로파 정확히 팔로파는 아닙니다. CMY라는 그 칼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그먼트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아마 우리 뒷부분에서 토너 속에서 다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커버하려는 마지막 분야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이 그림을 제가 몇 번째 썼는데 이건 화면의 그 레졸루션이고 이쪽은 화면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 많이 보시죠? 길가에 빌딩 꼭대기에 있는 무기 LED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TV, 벽걸이 TV, CRT. 이 CRT는 글자 잘 안 보이죠?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LCD하고 PDP에 끼어서 요즘 살기가 힘들어요. LCD가 자꾸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LCD가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게 55인치까지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림이 요때 여기다 그려서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CRT가 중간에서 지금 아주 괴로워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오게닉 LED라고 차세대 얼티밋 디스플레이가 이제 올해부터 양산돼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앞으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시장을 장식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그 중에서 LCD, 오게닉 LED, PDP, 프로젝션 TV 여기 CRT만 빠졌습니다. 소위 이 네 개를 이제 우리가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평평한 거라는 거죠. 패널이. 이 각각이 이제 지금 개발해야 될 기술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LCD 같은 거는 이제 광시야각, 와이드 윙 앵글,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이죠. 물론 다른 처리를 하면 잘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 밝기를 계속 밝게 하려고 하고, 들고 다니니까 파워 컨섬션. 그 다음에 LCD는 지금 모니터는 다 LCD로 가지만 TV로 가는데 가장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LCD 이게 빠른 동영상이 나올 때 그 리스판스가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유령까지 이렇게 끌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이 해결돼야지 TV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PDP, 벽걸이 TV, 이것도 역시 LCD보다는 덜하지만 기존의 CRT보다는 그 끌리는 현상, 빠른 동영상에서 그게 일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해결됐지만. 그 다음 색깔 문제, PDP 아주 굉장히 비싸죠. 처음에 나왔을 때 한 3분의 2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고 아직도 비싸고요. 오게닉 LED. 이거는 이제 막 시작되는데 역시 오게닉 LED에 들어가는 그 물질의 성능이 이 디바이스의 성능을 작업하니까 그 물질의 그 유기물질, 전기를 받으면 빛을 내는 그 유기물질의 성능이 이제 이런 컬러 필터와 라이트 타임을 좌우하고 그 다음에 오게닉 LED는 아직 이제 조그만 것밖에 현재는 못 만드는데 나중에 이것이 폴리마 LED로 가게 되면 폴리마 LED는 지금 스몰 모리큘 LED보다 특성이 매우 떨어지지만 대형 화면을 잉크젯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폴리마 LED로 5년 이후에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프로젝션 TV도 역시 많이 밝아져야 되고 옆에서 보는 게 많이 좋아져야 되고 레졸루션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나온 것들 보시면 굉장히 그 프로젝션 TV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항상 얘기할 때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제일 좋은 걸 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죽기 직전에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그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재료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P 여기 이제 PDP는 이렇게 얇은데요. 저기 이제 플라즈마를 가운데 집어넣고 플라즈마 상태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UV가 요 조그만 픽셀, 요 그림 크기로 했습니다만 요거 하나가 한 200, 300 마이크론 정도의 레드, 그린, 블루 컬러의 방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형광체를 때려서 가시광선 RGB를 내서 그것이 합성이 돼서 풀 컬러가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소재들은 대체로 이제 포스포인데 이거는 이제 이노게닉입니다. 이건 물론 화학회사에서 당연히 만드는 거고 제외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유리 재료들이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에 성능을 이 형광체가 아주 결정적으로 많이 잡아요. 화질. 그 다음에 프로젝션 TV. 여러분 이제 프로젝션 TV 이런 것도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이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맨 앞에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렌즈가 큰 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스크린이 있고 이 앞에 필터도 있는데 이것이 다 아크릴계 폴리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크릴이 아닌 경우도 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프레넬 렌즈, 렌티큘러 렌즈 그 다음에 보호하기 위한 보호 필터, 윈도우 필터가 있는데 이 프레넬 렌즈는 이렇게 뒤에서 쏜 빛이 이제 앞으로 진행하도록 여기에 이렇게 그 프레넬 동심원 비슷한 그 렌즈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요 렌티큘러 렌즈에는 요게 바로 상이 맺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에 따라서 컨트라스트 결정되고 그런데 요거에 의해서 이 화질이 완전히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옵티컬 디자인을 하고 이런 그 소재를 거기 용도에 맞게 잘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LCD입니다. LCD 여기 지금 노트북 있지만 노트북 크로스 섹션을 보시면 무기 재료가 맨 밑에 있는 반사판인 알루미늄. 그 다음에 여기에 선으로 되어 있는 등, 백라이트.
그 다음에 위아래 글래스가 2장 들어갑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100% 유기물질입니다. 여기 포토리지스트, 폴라라이저, 리퀴드 크리스탈, 스페이서, 폴라라이저, 프리즘 필름, 프론트 이 모두가 실런트 전부 다 유기물입니다. 여러분 이 LCD의 동작 원리 아시죠? 이 밑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면 이 폴라라이저가 2개 이렇게 직교한 상태로 되어 있으면 빛이 하나도 안 통과되는데 여기에는 액정이 그 위아래 전극이 있어서 요 하나하나마다 요 스위치가 있어요. 액정을 전기를 온 할 거냐 오프 할 거냐 그게 바로 틴 필름 트랜지스터. 그 픽셀 하나마다 이게 온 오프를 결정해서 그 액정의 배양 정도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빛이 얼마나 위로 빠져나가냐는 정도를 이 액정이 배양된 정도로 조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라라이저 2장은 커튼이고 요 액정은 이게 오리엔테이션 되는 정도에 따라서 빛이 나가는 양을 조절하니까 라이트 밸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빛이 우리가 폴리마로 만들어진 이 포토리지스트 피그먼트를 포함하고 있는 RGB 포토리지스트를 지나가면서 여기로 지나가면 파란색 나오고 여기로 지나가면 그린, 레드 컬러가 나오니까 합성이 돼서 풀 컬러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이게 다 고분자입니다. 고분자. 이게 왜 전자회사에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냐.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사다가 조립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학회사가 앞으로 해야지 이 성능도 이 각각의 컴포넌트의 성능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거 화학회사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오게닉 LED입니다. 이 오게닉 LED라는 것은 2개 전극 사이에 전기를 가해주면 이 유기물질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렇게 4개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유기물질입니다. 유기물질.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소량 그 핸드폰 외창에 나오기 시작해서 내년이면 내부창 하면서 이 디스플레이가 아마 LCD의 그 작은 사이즈 쪽을 많이 침투할 걸로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건 두께가 한 2mm밖에 안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두께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폴리마 재료로 바뀌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두루마리 디스플레이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이런 걸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그 LG 화학 45분까지 LG 화학에서는 아까 우리 이 정보전자 소재 사업의 키 석세스 팩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고급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밸류 체인상의 다운스트림 전개.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원료를 파는 것보다 그 다음에 부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부가가치가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듈도 만들고 디바이스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LG화학이 앞으로는 단순한 소재 회사에서 벗어나서 전자에서보다 우리가 훨씬 더 소재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듈도 만들어서 팔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역량 측면에서는 이제 학제간 연구도 해야 되고 나노 테크놀로지와 같이 이런 태동 기술을 조기에 채택해서 응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디바이스 메이커와의 협력 면에서는 저희가 다행히 이제 그 자회사가 LG전자라든지 LG플리츠, LCD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투 마켓 이거는 시장에 얼마나 제품을 빨리 갖다 내느냐 이런 건데요. 이제 저쪽 뒤에서 저희가 세 가지의 개발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럭비 게임 스타일의 R&D 전술과 뉴투 더 월드 프로덕트에게 이런 시장에 빨리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우리가 쓴 전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보겠습니다. 우리 LG 화학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LCD, 오게닉 LED, PDP, 프로젝션 TV에 관련된 소재들. 그 다음에 리차저블 배터리, 퓨얼셀과 같은 에너지 소재들.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는 CMP 슬러리와 로우 다이렉트릭 머티리얼. 기록 소재에서는 토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5년에 처음 정보전자 소재 분야에 일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한 공장도 지어서 우리가 이제 양산하기 시작한 것들이 리튬이온 배터리, PDP에 들어가는 형광색, 리튬이온 폴리마 배터리, 폴라라이저, 칼라 감광제, 칼라 토너, 오버커트 감광제, 리어 프로젝트 TV 스크린, 올해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오게닉 LED 그 신물질을 상업화를 했습니다. 타임 투 마켓을 위해서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럭비 게임식 개발을 했습니다. 다이나믹 팀워크와 디맨드 아티큘레이션이라고 이게 뭐 저희도 잘 모르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허공하는 사람들이 랩에서 개발하는 파일럿 스케일을 해야 되고 파일럿 스케일이 다 끝나면 양산을 하잖아요. 럭비 게임은 우리가 개주와 같이 한 사람이 100m 뛰고 그 사람한테 바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념적인 우리 화공에서 랩, 파일럿, 양산의 스케일로 하는 건데 럭비 게임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오버랩이 돼야 되죠. 다시 말해서 랩이 다 안 끝났는데 파일럿을 짓기 시작하고 파일럿 데이터가 다 안 나왔는데 양산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원통형 전지 같은 것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고용량의 전지를 일본 애들보다 훨씬 먼저 출시하게 됐던 이런 경험이 있고 중대형 전지의 경우에는 자동차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전기 자동차 랠리에서 우승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광판입니다. 평광판은 커맨더스식 개발입니다. 96년에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3년 만에 공장을 건설했는데 이거는 랩에서 개발하는 사람이 파일럿 그리고 공장까지 가서 마케팅까지를 다 개발한 팀들이 다 했습니다. 이제 요거에 관련된 거는 오늘 아마 뒷부분에 가면 유정수 박사가 이런 디스플레이 재료 웨어러지 이동현상을 얘기할 때 아마 커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엔 빅샷입니다. 우리가 맨날 남 뒤따라가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뒤따라가는 그런 걸 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걷지도 못하면서 날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항상 걷고 나서 뛰고 나서 날고 이렇게 해서는 항상 우리는 1등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의 자원은 단번에 세계 1등으로 도약할 수 있는 빅샷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에 사용될 물질을 우리가 타겟을 해서 뉴투더 월드 제품을 개발한 예가 우리와 같은 유기 발광 재료인 오게닉 라이트 이미팅 머티리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가 8년 동안 이걸 연구해서 처음 이제 국제학회에서 이번에 발표했고 이제 상업화를 막 시작한 것이 되었는데 이거야말로 그 소재 자체의 성능이 전체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최고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노력해서 세계 시장 휩쓸 때도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정보전자 소재부는 역시 R&D 인텐시브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전기전자 이런 데가 아니라 이제 소재 하는 사람이 이제 경쟁의 키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을 해야 되고 혹시 오해하시면 전기전자 이런 사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분들도 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항상 남 뒤따라가는 연구만 할 게 아니라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고 이 정보전자 소재 분야에서는 이런 디바이스 시스템 메이커하고 파트너십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40분을